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봄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행복한 2월 되시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완화하지만 초중고등학교는 예외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LA 카운티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계속 유지됩니다. 하지만 빠르면 내일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완화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크게 확산하고 있는 한국으로 여행 가지 말라고 권고하고 한국을 코로나 바이러스 여행 등급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세계 과학자들이 코로나의 어떤 변이에도 예방 효과를 보일 수 있는 만능 백신 개발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한인타운을 찾아 노숙자 문제 해결과 치안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한인들의 지지를 부탁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오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80도대를 보였던 낮 최고 기온이 6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욕 맨해튼 차이나타운에서 피살된 30대 한인 여성의 용의자인 20대 흑인 남성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어제 열린 추모 집회에서 100여 명의 주민들이 모여 증오범죄를 강력 규탄했습니다. UC 버클리가 2022년 가을학기 신입생 선발수를 3,050명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있는 대사관을 폴란드 국경 근처로 옮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배치됐던 일부 군부대의 복귀를 시작하고 모든 군사훈련을 계획대로 종료하겠다고 밝혀서 긴장 완화를 시도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국민통합과 경제 대통령을 내세웠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무능한 정권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청년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대선 후보 공식 유세 첫날이었던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유세 버스에서 당원과 운전기사가 숨졌습니다. 경찰은 차량 내 일산화탄소가 유출되면서 이 두 명이 질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쇼트 프로그램이 마무리됐습니다. 도핑 문제로 논란에 선 러시아의 카밀라 빌라예베가 82.16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유영 선수가 6위, 미국의 르우 알리사 선수가 8위에 올랐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종반으로 향하고 있는 가운데 노르웨이가 금메달 12개로 1위를 고수하고 있고 미국은 금메달 7, 은메달 6, 동메달 4개로 3위, 한국은 금메달 1, 은메달 3, 동메달 1개로 15위에 랭크됐습니다.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한 LA 램스가 내일 우승 퍼레이드를 펼칠 예정입니다. 슈라인 오디터리움에서 출발해 LA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 마무리하는 경로입니다. 이에 앞서 LA 램스는 어제 디즈니랜드에서 축하 행사를 갖기도 했습니다. LA 클리퍼스가 골든스테이트를 119대 104로 꺾은 2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클리퍼스는 오늘 서부조 1위인 피닉스 선스와 경기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99.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흐리고 이슬비 내리겠습니다.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은 58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요일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오늘 2월 15일은 캘리포니아주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해제되기 바로 직전 의무화가 적용되는 마지막 날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완화합니다. 하지만 초중고등학교들은 예외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이달 말까지 계속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갈리의 캘리포니아주 보건장관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적용하겠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할 특정 수치는 없지만 전체적인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수치들을 고려해 감소세가 트렌드가 확인되는지 이를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LA 카운티처럼 자체적인 보건 방역 규정을 적용하는 지역을 제외한 주 전역에서 내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규정을 완화합니다. LA 카운티처럼 이 자체 보건 방역 규정을 갖고 있는 LA 카운티는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당분간 유지됩니다. 하지만 LA 카운티 보건국이 내세웠던 지난 7일간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입원 환자 수가 2,500명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실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검토해볼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현재 병원 입원 환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빠르면 내일부터 LA 카운티에서도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해제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들으신 대로 LA 카운티 입원 환자 수는 이제 2,000명 이하 수준을 앞두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어제 발표에 따르면 코로나 입원 환자 수가 현재 2,054명으로 집계됐고 이것은 하루 전보다 32명이나 줄어든 수치입니다. 일일 확진자 수와 양성 판정률이 계속해서 떨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어제 일일 확진자 수는 2,45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LA 카운티 공공보건국의 바바라 페레오 국장은 코로나 재확산 상황이 완화되고 있는 현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회복 여정을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고 지역과 인종, 소득별 격차를 줄이는 것이 선언돼야 한다면서 주민들의 동참을 계속 당부했습니다. 한국에서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코로나 감염증이 크게 확산하면서 미국이 한국 여행을 피하라고 질병통제예방센터는 권고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한국으로 여행을 가지 말라고 자국민에게 권고한 것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 바이러스 여행 경보에서 한국과 벨라루스, 아제르바이잔, 코모로스,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등등 최고 등급인 4단계로 상향 조정을 하고 이들 국가 지역으로 여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으로 반드시 여행을 가고 싶다면 그 전에 백신을 접종하고 자격이 되면 부스터샷까지 맞고 가라라고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LA 지역 병원의 혈액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국 적십자사가 이미 지난달인 1월 LA 지역 병원이 보유한 혈액량이 매우 부족해서 정상적인 의료 활동이 어렵다고 심각한 수준을 토로한 가운데 헌혈을 당부하고 슈퍼볼 티켓을 경품으로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긴급 헌혈 캠페인이 열리게 됩니다. LAC 플러스 USA 메디컬 센터는 LA 카운티 보건국이 운영하는 USC 의대로서 600개 영상의 트라우마 센터가 위치하는 대형 병원입니다. 하지만 보유한 혈액량이 크게 부족해 정상적인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 열리는 헌혈 캠페인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어집니다. 장소는 2051 마렌고 스트릿에 위치한 이 메디컬 센터 콜트야드입니다. 미국 적십자사 발표에 따르면 미 전역의 혈액 부족 상태가 심각하고 특히 LA 역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만능 백신 개발에 나섰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과학자들이 새로 개발한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확인도 하기 전에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는 일이 계속 반복되자 만능 백신 개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펜실베니아의 드루 와이즈먼 교수는 새 변이가 6개월마다 나타나고 있고 이들은 온 인류가 면역력을 획득할 때까지 계속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의 마르티네즈 교수 역시
두더지 잡기 게임을 더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라며 그로 인해서 만능 백신 개발에 나서고 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마르티네즈와 같은 과학자들은 광범위한 효력을 지닌 백신을 개발해 코로나 바이러스 기존 변이뿐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변이까지 물리치는 면역 방벽을 세우려 한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보도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만능 백신 개발을 위해서는 긴박감과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여러 가지 효능을 발휘하고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되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단계에는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가을 국립보건원은 3,6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관련 방역 규제를 점차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발렌타인스를 맞은 어제 미국에서는 모처럼 외식 특수가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식당 예약업체인 오픈테이블은 발렌타인스인 어제 이 업체를 통해 미국 내 식당 예약 건수가 작년과 비교할 때 30%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발렌타인스데이 올해 식당 예약 건수는 코로나의 세계적 유행이 발생하기 직전인 2020년도를 제외하면 최근 4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뉴멕시코주의 발렌타인스데이 식당 예약 건수가 작년 대비 무려 382%나 증가해서 가장 큰 증가율을 기록했고 오리건주, 워싱턴주, 캘리포니아주, 노스다코타주,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순서로 식당 예약 건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여전한 상황에서 사무실 복귀율 33%로 2월 첫째 주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으신 대로 외식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죠.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출근은 하지 않는데 외부 활동은 적극적으로 서서히 나서는 것입니다. 영화관 관람은 58% 수준까지 회복됐고 외식은 75%, 항공여행은 80%까지 수준이 확보됐습니다. NBA 경기 관람은 93% 수준까지 끌어올려졌습니다. 이 같은 이유, 여러 차이를 보이는 것은 감염 우려와 같은 보건상 이유 말고 다른 요인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동안에 2년 가까이 재택근무를 하면서 사무실 복귀보다는 재택근무를 선호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무실 근무는 출퇴근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소비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유연성도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재택근무가 기업 문화 조성이나 협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기업체들은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 종용을 꺼리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무실로 복귀하라고 하면 직원이 그만둘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재택근무가 사무실 근무보다 혹은 더 많이 생산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가 직원들의 재택근무 선호를 존중해 재택근무와 사무실 근무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당장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달 중에 사무실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계속 누그러짐에 따라 이달 28일 본사가 있는 워싱턴주와 실리콘밸리 일대 사무실을 개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에게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주 5일 매일 출근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날짜에 출근해서 원하는 업무를 보고 나머지는 재택근무를 해도 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나눔 실천, 오픈뱅크가 생각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가치,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세지나 치킨 맥그리 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으로 2월 15일 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복 어제보다 좀 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남가주의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약 20도가량이나 큰 차이 보이는 곳도 있고 밤 기온 역시 어제보다 10도가량은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대부분 남가주 지역의 낮 최고 기온 60도를 밑돌아서 한겨울 기온으로 돌아서겠고 일부 지역은 다소 강한 바람까지 불기 때문에 체감 기온은 보다 더 낮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잠시 뒤 오전 10시경부터는 대부분 지역에 이슬비 시작되겠고 오늘 저녁에 해가 지기 전까지는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8도, 밤 최저 기온 43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9도, 42도, 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60도, 44도, 해안 지역은 59도, 48도 되겠습니다. 한국은 오늘 점차 맑아지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12도, 낮 최고 기온 27도로 강추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의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리즈로 여러분의 아침을 열어보십시오.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LA 시장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있는 해입니다. LA 시장 선거에 출마하고 있는 캐런 베스 제37지구 연방 하원 의원이 어제 한인타운을 방문해 시장이 되면 LA시의 노숙자 문제 해결과 치안 강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LA 한인회를 찾아서 이렇게 자신의 공약을 이야기하면서 한인들의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4일 LA 한인회의 초청으로 한인회관을 찾은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은 산적한 LA시의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시장 출마의 면을 밝혔습니다. 제임스 한 LA 한인회 회장과 스티브 강 한인회 부회장은 이번 LA 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후보들을 한인 커뮤니티에 소개하는 것이 이 자리의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 그 한인 커뮤니티의 문제점들, 이슈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런 후보자님들한테 질문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6월 7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한인회에서는 다양한 후보들을 초대해 그분들의 정책과 공약들을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LA 시장이 되면 치안에 구멍이 뚫려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경관들이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민간인들을 고용해 경찰의 행정 업무를 대체할 방안이라고 전했습니다. I mean, no, the reason to hire civilians is because right now there's uniformed officers that are doing administrative duties. It's so they can go on the street and the civilians would be hired to do administrative work. 이주 내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자세한 플랜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시장에 당선되면 첫 임기에 15,000명 이상의 노숙자들에게 한시적인 주거시설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최근 베벌리에 위치한 병원이 현재 영화 촬영장으로 사용되는 것을 봤는데 이러한 시설들이 노숙자들에게 주거시설로 마련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And I was at St. Vincent Hospital on Beverly. That is a beautiful facility in pristine condition, 344 bed.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 카운티 내의 빈 건물들을 노숙자 쉘터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적으로 힘든 LA시 소상공인들을 돕고 지저분한 낙서 문제, 그리고 교통체증 문제 해결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각 커뮤니티마다 소통 창구를 마련해 해당 커뮤니티들로부터 불만 사항을 접수해 시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 시장 선거는 6월 7일 프라이머리가 열리며 본선은 올해 11월 8일에 열립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UC 버클리 대학의 올가을 신입생 정원을 3분의 1가량 감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UC 버클리가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정원을 3,050명가량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고 14일 대학 측이 발표했습니다. 3,050명이면 신입생 정원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수치입니다. 이 같은 감축 조처는 최근 내려진 법원의 학교 정원 동결 명령에 따른 것입니다. 지난해 8월 알라메다 카운티 수포리어 콜트 판사가 버클리 지역 단체들의 관련 소송에 손을 들어주면서 UC 버클리 측에 학교 정원 동결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 명령에 따르면 유시버클리는 학교 정원을 2020-2021 학년도 수준으로 동결시켜야 하는데 이 수치에 도달하려면 올 가을 학기 신입생 3,050명을 감축해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유시버클리는 팬데믹이 덮친 2020년도에는 온라인 수업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학생들이 갭이어를 가졌기 때문에 정원이 다른 해보다 많이 떨어졌는데 2020년도 학생 정원에 동결하라는 조처는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버클리 지역의 단체들은 학교 정원이 늘어나면 지역 교통과 소음, 환경 문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며 UC 버클리의 확장 플랜을 저지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UC 평의회는 학교 정원을 동결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했지만 지난주 항소법원에 의해서 기각됐습니다. 평의회는 가주 최고법원에 항소한 상태입니다. UC 버클리는 성명에서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정원이 3분의 1로 줄어들 경우 UC 버클리에 합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온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UC 지원자들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가주의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주의회 의원들은 UC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원을 감축하는 조처는 가주민들의 요구에 역행하는 행보입니다. 특히 팬데믹을 계기로 UC가 대입 사정에서 SAT와 ACT 점수 제출을 폐지하면서 UC 지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UC 버클리가 신입생 정원을 줄이면 지원자들 사이의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지게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통합교육부의 알베르토 카발로 신임 교육감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LA 교육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만장일치로 선임한 알베르토 카발로 신임 교육감의 취임을 공식화했습니다. 뉴욕에 이어 두 번째로 규모가 큰 LA 통합교육부를 이끌어 나가게 될 카발로 신임 교육감은 LA 통합교육부에 속한 모든 학교들을 대상으로 양질의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00일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어스틴 뷰트너 교육감이 사임한 후 현재까지 메간 레일리 대리 교육감이 이끌어왔었습니다. 카발로 교육감은 지난해 12월 LA 통합교육부와 $44만 연봉의 4년 계약을 협의했고 어제부터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카발로 교육감은 질 좋은 새로운 학교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은 장기간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며 일부 지역 학생들은 좋은 교육을 제공받기 위해 먼 곳에 위치한 학교까지 가야 하는데 이는 공정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주 최대 규모의 의류 트레이드 쇼인 2022 라스베가스 춘계 매죽쇼가 3일간의 일정으로 어제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열었습니다. 한인 의류업체들이 춘계 매직쇼와 경쟁 관계에 있는 라스베가스 어페럴쇼로 나뉘어 참가하고 있어 양자 사이에 보이지 않는 물밑 판매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어제 춘계 매직쇼에 참가하고 있는 한인 의류업체들에 따르면 개막 첫날 라스베가스 컨벤션 센터 행사장 분위기는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열렸던 춘계 매직쇼와 비교할 때 첫날 치고는 방문객 수가 20% 가까이 줄었다는 것이 업체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첫날 방문객 감소 현상에는 코로나의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영향이 컸다는 것이 의류업체들의 분석입니다. 이처럼 한사라 행사장 모습은 이 춘계 매직쇼뿐만 아니라 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어페럴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어페럴쇼는 20개 한인 의류업체들을 빼고는 타인종 의류업체들의 참여가 극히 저조해서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 것이 컸다는 것이 현재 관계자들의 분석입니다. 개막이 열렸던 지난 12일 라스베가스 어페럴쇼를 찾은 방문객의 발길은 적었고 다음날 13일은 슈퍼볼 경기가 열리면서 오후 3시 행사가 종료돼 정상 운영이 불가능하기도 했습니다. 주류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 인하에 나서고 있습니다. 수수료 인하의 핵심인 오버드래프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주류 은행들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 인하를 개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기존의 건당 $35에서 $10로 낮출 예정입니다.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는 고객이 체킹 계좌에 남아있는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체크 또는 데빗카드로 결정했을 때 부족한 금액을 은행이 우선 지급해주고 받는 서비스 요금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함께 웰스파고, 유에스뱅크, 트러스트 파이낸셜, 리전스 파이낸셜 등 5개 주요 대형 은행들이 이 오버드래프트 수수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오버드래프트는 서비스 특성상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연방금융소비자보호국에 따르면 2019년에만 관련 수수료를 총 155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 집권 초기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해당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었습니다. 이후 앞서 핀테크 업체들이 먼저 관련 수수료를 없앴고 이제 오프라인 대형 은행까지 변화에 나선 것입니다. 오버드래프트 수수료 인하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올 전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100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순수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포함해 100만 대 고지에 올라선 것은 캘리포니아가 친환경 차량 확대 노력을 시작한 지 꼭 11년 만의 일입니다. 특히 지난해 캘리포니아에서는 전기차 등록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판매와 리스를 모두 포함해서 24만 7,074대의 전기차가 등록해 25% 가까운 성장세를 나타냈습니다. 지난해 9월 말로 캘리포니아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전기가 많은 플로리다주에 비해서 무려 8배나 많은 전기차를 보유한 주로 등극해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기차의 급성장에는 신규 모델 출시와 정부 당국의 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새로운 전기차 모델이 연이어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전기차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배기가스 규제와 보조금 지급 같은 정부의 당근 정책이 더해지면서 전기차 판매는 급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일본 최대 항공사 전일본 공수 이 아나를 거느리는 아나홀딩스가 토요타 자동차 그리고 벤처기업과 함께 날아다니는 자동차 개발 및 서비스 사업에 뛰어듭니다. 아나홀딩스는 전동 수직 이착륙기 사업을 위해서 토요타 자동차가 출자한 스타트업 조비 에비에이션과 업무 제휴를 맺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조비는 수직으로 이착륙하는 헬리콥터와 소형 비행기의 특징을 모두 갖춘 전동 기체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나와 조비는 실용화를 위해서 항공 시스템과 이착륙 장소 정비, 조종사 양성, 항공 관제 분야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요타는 나는 자동차의 승하차 전후에 필요한 지상 교통 분야에서 참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은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부 지역이 2000년에 들어서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이 22년간의 기간이 지난 1200년 동안의 가장 건조한 시기로 파악됐습니다. 연구진은 지난해 가뭄은 이례적일 정도로 혹독했으며 모든 지표상 올해 역시 극단적인 상황도 내내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지난해 극심한 가뭄을 겪었고 재앙적인 산불 시즌으로 서부 지역이 몸살을 앓은 바 있습니다. 연구진은 또 인간이 유발한 기후 위기로 이 같은 대형 가뭄은 72% 악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캘리포니아 지역에서의 수자원 가용성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경우 작년 12월 10인치에 가까운 비와 눈이 내려서 도시 역사상 두 번째로 강수량이 많은 달로 기록됐지만 1월부터 제트 기류가 더 이상 발달하지 않으면서 가뭄 해소의 꿈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LA의 지난달 강수량은 1인치에도 미치지 못해 역사상 8번, 0.1인치에도 미치지 못해 역사상 8번째로 건조한 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2월 현재까지도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등 올해 역시 시작부터 기록적으로 건조한 해가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큰 강우 변동성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점점 더 확연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UC 얼바인의 펠드먼 교수는 강우량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는 충분한 기록이 있다며
대다수의 기후 과학자에 따르면 우리는 점점 더 길고 건조한 시기가 닥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UCLA의 기후학자 윌리엄스는 평균 이상의 비나 눈이 내려서 현재의 대가뭄 기조가 중단되려면 평균 이상의 비나 눈이 몇 년 동안 계속 내려야 한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대가뭄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 속에 LA 당국은 강우 변동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단 한 방울의 물이라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CNN은 보도했습니다. 연방상원외교위원회에 계류 중인 한국전쟁 이산가족 상봉 법안을 지지하는 상원의원이 7명으로 늘었습니다. 연방의회와 한인비영리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 애틀랜타 지부에 따르면 라파엘 원옥 조지아주 상원의원이 지난달 31일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 상정된 이 법안은 미 국무부가 미국 내 한국계 미국인이 북한의 가족과 상봉할 기회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국무부 대북 담당 특사가 한국 정부와 협의하며 그 결과를 연방의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원옥 의원은 이 법안을 지지한 7번째 상원의원입니다. 같은 조지아를 지역구로 하는 존 오소프 상원의원은 지난해 12월 이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물가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노동부는 1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보다 1%, 전년 동월보다 9.7% 각각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지난해 5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전문가 전망치 2배에 이릅니다. 1년간 상승폭도 시장 전망치를 상회해 역대 최고치였던 9.8%에 거의 육박한 9.7%로 나타났습니다. 1월 소비자 물가가 7.5% 급등해 40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는 상황 이후 또 나온 오늘 지표는 연방준비제도의 다음 달 금리 인상에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연방국세청 IRS가 세금 보고 시즌 초기에 지급한 1인당 평균 환급액이 2,201달러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IRS에 따르면 국세청은 세금 보고를 받기 시작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4일까지 모두 1,670만 건의 세금 신고를 접수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약 1,300만 건이 처리됐고 환급 총액은 95억 3천만 달러며 이것을 1인당 평균 금액으로 계산할 때 2,201달러로 집계된 것입니다. 올해 세금 보고는 코로나 팬데믹 지속으로 인해 극심한 서류 정체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IRS는 지난해 접수받은 2,400만 명 납세자의 세금 보고 서류도 아직 미결한 상황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라 직원들의 출근이 미뤄지면서 서류 정체가 심해졌다는 설명입니다.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피살됐습니다. 현장에서 숨어있던 20대 흑인 남성이 체포됐는데 아시아계 증오범죄 가능성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추모식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습니다. YTN이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의 한 아파트. 귀가하는 여성을 한 남성이 뒤따라갑니다. 현지 시각 13일 이 아파트에서 30대 한국계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20대 흑인 남성이 체포돼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을 강력히 부인했지만 피해 여성의 뒤를 쫓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되며 덜미가 잡혔습니다. 올해 25살 노숙자인 남성은 강도 등의 혐의로 최소한 10차례 이상 붙잡히고 지난해만 폭력 등으로 4차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이 정확하게 규정하진 않았지만 피해자와 남성이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증오 범죄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Our elected officials need to act. I am begging them to act so that not another life is lost. Too many lives have been lost. 에릭 어덤스 뉴욕시장은 사건 발생 후 트위터를 통해 아시아계 커뮤니티와 함께 할 것이라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범죄는 2020년 28건에서 지난해 131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주 유엔 한국 대표부 외교관이 맨하튼 한인타운 인근에서 묻지마 폭행으로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또 터지며 뉴욕에서는 주민 100여 명이 추모 집회를 여는 등 아시아계 혐오 범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미국의 각 지역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뉴욕입니다. 뉴욕시 전기요금이 갑자기 폭등해 시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전력공급업체 콘 에디슨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뉴욕 시민들에게 부과된 지난 1월 전기요금은 가정마다 최대 3배 이상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달 사용한 전기료가 평소 납부하던 3배가 넘는 요금을 부과받았다는 것이 현재 주민들의 큰 불만 사례입니다. 뉴욕시 우버나 리프트 등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 최저임금이 내달부터 5.3% 인상됩니다. 뉴욕시 택시 및 리무진 위원회가 발표한 최저임금 인상안에 따르면 뉴욕시에서 일하고 있는 약 9만 명의 차량 공유업체 운전기사 최저임금은 마일당 1달러 10센트에서 1달러 16센트, 분당 50센트에서 분당 53센트로 각각 인상됩니다. 연방대법원이 코로나 백신 의무화를 막아달라는 뉴욕시 교직원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연방대법관은 지난 11일 백신 접종을 거부해서 해고 위기에 몰린 뉴욕시 교직원 15명이 연방대법원에 개입해달라고 제기한 긴급 청원을 기각한 것입니다. 원고 측은 뉴욕시 당국이 비정통적인 종교 신념을 지닌 직원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면제해주지 않은 행위는 종교 차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백신 접종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카톨릭 신자들의 면제 요구가 거부당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소토마요르 대법관은 따로 기각된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가 영어가 제2 외국어인 이민자들을 위해서 한국어를 포함한 외국어 서비스를 강화합니다. 제프 맥케이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의 의장은 카운티의 외국어 서비스 보고서가 발표된 후 최근 카운티는 팬데믹 기간 동안 외국어 서비스를 개선시켰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며 외국어 서비스 강화에 대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페어팩스 카운티 슈퍼바이저는 언어 장벽이 있는 거주민을 위한 계획을 개발할 것을 지난 9월에 지시했고, 이에 행정 책임자인 브라이언 힐 카운티 이기주키티브가 보다 많은 예산 반영 및 인력 충원, 직원들에 대한 문화 교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권고안을 최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버지니아주 상임위원회가 그로서리 세금을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닌 일부를 없애는 타협 방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의 글렌 영켄 버지니아 주지사는 2.5%의 그로서리 세금 철폐를 추진했지만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주정부가 가져가는 1%와 교통에 지급되는 0.5%는 폐지하고 로컬 정부가 가져가는 1%는 그대로 두는 그로서리 세금 법안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포함한 캘리포니아 실내 공공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종료되는 가운데 베이 지역이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여러 의견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클로니컬에 따르면 오미크론 등 코로나 감염과 입원율이 급격하게 줄면서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베이 지역도 실내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지침이 가장 마지막으로 내려진 지난 6월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수치는 여전히 높다며 전문가들이 우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워싱턴주 킹카운티 메트로버스와 전철 안에서 마약을 끼겨내는 중국자들이 크게 늘어나 승객 운전기사의 건강 위협은 물론이고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트로 트랜짓 당국은 운전기사 등 직원들로부터 받은 차량 내 마약 신고 건수가 2019년 44건에서 2020년도에는 74건, 그리고 2021년도에는 396건까지 폭증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랜짓 통합노조는 차량 내 마약 끼견 사례가 작년 여름 이후 마리화나 끼견이나 투약 주사보다 흔해졌다면서 연기로 영향을 받은 운전기사 6명이 노선 중도에 운전을 포기했고 14명은 두통과 현기증,
호흡곤란을 호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장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램즈가 슈퍼볼에서 우승을 차지했죠. 우승 퍼레이드 내일 펼쳐집니다. 내일 USC 인근 제퍼슨 블루버드의 슈라인 오디토리엄을 시작으로 LA 메모리얼 컬러세움까지 이어지는 우승 퍼레이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LA 컬러세움에서는 또 해당 행사가 펼쳐지겠죠. 램즈의 우승 기념 퍼레이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LA에서 시행되는 최초의 퍼레이드 행사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 동안에 LA 다저스가 우승을 하고 LA 레이커스가 우승을 차지했지만 코로나 때문에 퍼레이드는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LA 램즈는 슈퍼볼 우승을 하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금 수그러들자 퍼레이드를 할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노박 조코비치 선수가 앞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대회에는 출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코비치는 현지 시간으로 15일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아직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만 뛸 수 있는 대회는 나가지 않을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월 호주 멜버른에서 개최됐던 시즌 첫 메이저 대회 호주 오픈에도 출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조코비치는 5월 프랑스 오픈과 6월 윈블던도 역시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경우 불참할 것이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신은 백신 접종 반대주의자는 아니며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일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LA 클리퍼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119대 104로 꺾는 이변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러면서 3연패 뒤 2연승을 달리게 됐습니다. 여전히 서부 컨퍼런스 8위인 클리퍼스는 어제 테란스 맨을 필두로 선발 전원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면서 골든스테이트라는 대열을 잡았습니다. 골든스테이트의 스테판 커리가 양팀 최다인 33득점을 넣었지만 승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를 꺾은 LA 클리퍼스는 오늘 서부조 1위 피닉스 선즈를 상대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소식입니다. 도핑 규정을 위반한 러시아의 피겨 선수 말리에바가 경기 출전이 허용돼서 잠시 전에 개인전 첫 경기를 마쳤습니다. 말리에바는 자신의 할아버지 심장병약 때문에 자신이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해명을 했지만 비판 여론은 여전히 거센 상태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의 결정으로 출전이 허용된 발리에바. 국제올림픽위원회 IOC는 공정성과 올림픽 정신을 거론하며 다시 한번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리에바가 메달을 따더라도 시상식을 열지 않고 대회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We want to allocate the medal to the right person. And as long as the decision regarding the doping case of this athlete has not been clarified, 발리에바는 도핑 양성 반응이 할아버지의 심장 치료제 탓이라고 주장했는데 어떻게 자신의 도핑 샘플에서 나오게 된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거부했던 발리에바는 러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небольшого огорчения, но при этом я безусловно счастлива находиться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발리에바 출전 허용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오늘도 거셌습니다. 마리화나 복용으로 지난해 도쿄올림픽 출전이 불발됐던 미국의 흑인 육상 스타 리처드스는 발리에바가 백인 여성이라서 특혜를 받았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CNN 등 해외 언론들도 도핑 규정 원칙에는 예외가 없어야 한다는 김연아의 발언을 인용해 출전 허용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IOC는 발리에바 사건은 종결된 것이 아니라며 세계 반도핑기구를 통해 계속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이 발리에바 오늘 쇼트 프로그램에서 82.16점, 높지 않은 점수죠. 그런데 또 이 높지 않은 점수인데 피겨에 출전한 모든 선수들 간의 가운데 쇼트 프로그램 1위입니다. 네. 이 발리에바 선수가 쇼트 프로그램 1위를 차지하면서 프리스케이팅에 진출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 피겨스케이팅 많은 관심을 갖고 중계를 했는데요. 한국의 유영 선수가 6위,
미국의 리우 알리사 선수가 8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리에바 선수가 연기를 할 때 한국 KBS, MBC, SBS 3사는 중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상만 보여주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전이 강행된 연기에 어떠한 언급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했고, 이 선수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피해를 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연패에 빠졌던 팀 킴이 일본을 꺾고 4강행 희망을 되살렸습니다. 남은 3경기에서 강호들을 상대해야 하는데 모두 이겨야 자력으로 4강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YTN입니다. 완벽한 경기력으로 숙적팀 후지사와를 꺾은 팀킴. 김은정과 후지사와 사츠키의 재대결에 일본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안경 선배가 최고의 활약을 펼쳤다며 김은정을 집중 조명했고, 안경 선배가 SNS 트렌드 키워드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김은정은 직전 2경기에서 일본에 졌기 때문에 이기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팀킴은 4강행 총력전을 펼칩니다. 하루 휴식 뒤 스위스 덴마크와 잇따라 경기를 치르고, 목요일에는 평창에서 우리를 꺾었던 세계 1위 스웨덴과 맞붙습니다. 팀킴의 예선 전적은 3승 3패. 자력으로 4강에 가려면 3경기 모두 이겨야 하고 2경기는 이겨야 4강행을 노릴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15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기아는 미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갑니다. 기아 자동차, 소중한 고객의 꿈을 위해 고객과 함께하는 US 메트로는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